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이 다음 주제는요. 네. 지금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세 포비아라고 네. 들어보셨습니까? 아, 전세 뭐요? 전세 포비아. 그 포비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 네. 건데 지금 깡통 전세, 그 다음에 역전세,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다 싸잡아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명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사람이 사망을 하는 사고도 일어났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아유, 그거 전세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얼마나 그 힘드세요. 그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항상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맞습니다. 무경험한 사람들. 제가 서울역에서 사기당한 것처럼 무경험. 그렇죠. 알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해요. 우선 오늘 그 네.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뭐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번 네네. 보도록 할까요? 제가 신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저희가 원래는 준비를 안 하고 그 다른 기사를 갖고 준비를 했다가 네,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전세 사기에서 열어 보니까 제일 정리가 잘 이 됐죠. 기사가 노컷뉴스에서 한 건데요.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이 김수영 기자님께서 기사를 잘 쓰셨어요. 새벽 5시 32분에 수정하셨던데. 칭찬합니까? 그렇죠. 나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양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리를 잘했어요. 다른 기사들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뭐가 문제고 정부에서도 뭐 방안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네네. 진짜로 해결책이 되는 방안인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정치권에서 지금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특별법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특별.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만들다. 여기까지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한 목소리 되지만 보증금 회수 방안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견이 있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 특별법도 아까 그랬잖아요. 법은 무더기법. 그렇게 자주 특별한 일이 있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법, 뭐 설날법 이런 거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추석법 뭐 이런 일상이라는 게 있는데 왜 자꾸 법을 특별법을 만드느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우리 여기 피해자 단체 하는 얘기 먼저 한번 볼까요? 피해자 단체 얘기는 뭐냐면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보증금 채권 매입한 다음에 범죄 이익 수익 환수해야 된다. 이분들 말씀 맞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사실은 이게 개인의 범죄냐 아니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이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고 우리나라 법 체계의 문제니까 사회적 재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사실은 개인적인 범죄가 되려면 이 우리가 마약하는 거 네. 이거는 그 개인 범죄잖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시스템이 망가져서 아니면 정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세 그다음에 수익과 관련된 어떤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양산됐다고 하면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채권 매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거기다 또 하나 범죄 수익 환수해야 이거는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환수할 돈이 없어 이 사람들이요. 그렇죠.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하는 얘기는 공공이 이거는 뭐냐면 공공이라고 하는 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보증금 보장해라.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막대한 세금 또 부으라는 거야. 지금 그렇죠. 코로나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지금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이거 포퓰리즘 아니야?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지금 다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네. 보시면요. 특별법 마련에 한 목소리 특별법 내자는 거야. 만들어주자. 뭘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보증금 회수 대책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있다.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한번 볼래까요? 뭐라고 하냐면 더불어민주당하고요. 그 정의당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에 국가 책임이 있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네. 망가진 부실 채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매수해라. 그러니까 지금 손해본 사람이 2,000명이면 2,000명 보증금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수해.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그 돈 다 돌려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공공기관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채권 있잖아요. 네. 그 돈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되팔거나 네. 아니면 공공임대로 활용해서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해라. 만약에 1억씩 2,500채야 만약에 그러면 얼마예요? 2,500억을 먼저 돈 돌려주고 채권 매입해.
매입해가지고 돌려준 다음에 그 알아서 그 회수를 해라는 건데.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 그렇죠. 네. 후구상. 이렇게 되면 네. 근데 구상이 거의 안 돼. 만약에 50%밖에 안 되면 1250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일 싸게 잡았을 때 그거는 누구의 부담으로 하겠느냐.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국힘에서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것처럼 야 이거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걸 너 어떻게 해줘?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주자는 거냐면요. 피해자 지원 대책은 좀 해주겠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피해 임차인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집값이 이게 떨어지니까 내가 사겠다. 우선 매수권 부여해주자. 그 다음에 또 낙찰 시 취득세랑 좀 재산세 좀 감면해주자. 그 다음에 돈 장기적으로 부족하니까 저리로 융자해주자. 이렇게 지금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LH에서 그러면 우선 매수권 행사해서 자기가 먼저 사서 이분들 살 수 있게 해주자.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맹점이 있냐면 낙찰 받아가지고 그러면 LH가 여기에서 살게는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자본주의 일반적인 이 사적 자체의 원칙이라든지 이 세금을 고려해서 적정한 부분까지 지원은 해주겠지만 그걸 어떻게 사주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에 막 100만 건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보상이지 않을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거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요. 네. 그러면 계속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부터 네, 그 2025년까지만 물어주고 그렇게 다 해주고 그 다음부터 안 해줘? 그러면 또 이제 그 반대급부가 나오겠죠. 그럼요. 법은 제가 얘기했지만 법은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요. 그 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만드는 게 법이에요. 네. 구체적인 사안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행정이에요. 아, 맞습니다. 행정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그 뭐 건축 허가를 해줄까? 건축 허가를 해주지 말까? 이거를 판단하는 게 행정이고 건축 허가는 어떻게 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건축법은 그게 법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요. 이게 자꾸 정부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국민들이 힘들다 그러면 특별법 만들고 마치 법이 일반법이어야 되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될 법 이념을 무시하고 행정처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번에 선거야. 다음 주에 국민의힘 만약에 당을 요즘에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럼 20대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네. 그러면 거기를 위한 정책을 피고 법을 만든다? 그거는 행정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집도 그러면 그렇게 짓지. 여름에는 구멍 뻑뻑뻑 뚫게 해놓고 있다가 겨울철 되면 가을부터 공사해서 시멘트를 이만큼 막고 그 다음에 또 봄 되면 또 뚜껑 열지.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거는 그 옛날 모두막이지. 그게 그쵸. 원두막 같은 거고. 네. 아 제가 흥분했는데 예. 흥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네. 법이 이렇게 양쪽 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주거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고 직접 피해 보전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특별법에 왜 니들 잘못하고 옛날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냐는 거야.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그래 돈 줘서 해결하면 2년 돈 줘서 해결하는 거 나중에 그 돈이야 뭐 예산을 어떻게 끌어들이든 해서 또 메운다고 쳐.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일어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진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요. 우리 민법에도 제가 등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임대차 등기하라고요. 지금도 등기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등기를 갖다가 의무화시켜서 등기를 해놓으면 이런 문제들이 훨씬 줄어드는데 네.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국회의원도 얘기를 안 하는지 다 모르겠어요. 우선은 지금 이게 미봉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큰 목소리로 나와서 시세가 안정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들도 좀 나왔으면 그럼요. 좋겠다. 그리고 지금 네. 이거 국가 캠코에서 저거 매입하면요. 물론 정부에서 자기들끼리 또 알아서 조절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도 이제는요. 자꾸 그 나라로부터 돈이 나와서 내가 개인적인 피해를 입거나 뭔가 억울한 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항상 다 돈으로 그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바꿔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아니 그 세금도 다 우리가 내는 거예요. 나 국민들이 내는 건데 그러면 세금을 전 국민이 다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 엄청 내죠. 엄청 내죠. 근데 네. 전 국민의 반이 안 됩니다. 그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쨌든 그 세금 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하면 세금으로 자꾸 이렇게 주는 버릇이 생기면 이거 옛날에 우리 그 아르헨티나나 뭐 아니면 남미 국가들이나 이런 베네수엘라나 그 베네수엘라 뭐, 이런 식으로 국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급한 거지. 돈 먼저 해결해 주는 거는 아까 미봉책이죠. 그 빈대떡 굽다가 구멍 난 데다가 또 밀가루 반죽해서 붓는 거랑 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저는 언론적으로도 너무 크게 하면서 네. 사실은 부동산의 심리도 위축이 좀 되거든요. 임대인도 불리하고 임차인도 불리하게 되는 게 있어서 우선은 이 문제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봉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나오기를 좀 기대해보고 아직 좀 멀은 것 같습니다.